소개할 강한자들은요. 특수정찰, 대테러 진압, 인질 구출까지 특수 임무 수행과 첩보에도 능한 이스라엘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렛 메트칼입니다. 1957년에 창설된 사이렛 메트칼은 초창기만 해도 존재 자체가 극비. 1980년대부터 공개적으로 지원자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사이렌 메트칼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아닙니다. 먼저 6일간의 가벼운 테스트를 거쳐 낙하산 훈련만 4개월, 보병 훈련 2개월, 대테러 훈련 5주를 포함해 무려 20개월 동안 죽어라 훈련 받고요. 이 과정에서 사격, 무기 다루기, 장거리 항해술, 특공무술, 전술훈련까지 섭렵. 그리고 마지막 나흘 동안 120km의 험한 산길을 오르는 일명 베레 행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훈련 과정 내내 의사와 심리학자들의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에서 살아남은 강한 자만이 최정예 부대 사이렌 메트칼의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훈련 과정이 20개월인 거는 거의 2년 동안 2년 가까이 훈련만 받는 훈련을 받아야 시작이잖아요, 저 사람들. 이게 이제 시작이죠. 훈련만 20개월이니까요. 야, 정말 안 하는 훈련이 없네. 그것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이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렌 메트칼이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1976년 6월 이스라엘 공항을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여객기가 팔레스타인과 독일의 테러범들에게 납치.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이동한 테러범들은 이스라엘 등 5개 나라에서 테러범으로 투옥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약 250명의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는데요. 이에 사이렌 메트칼이 비밀리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우간다까지 거리만 약 4,000km인데다 우간다는 당시에 이스라엘과 단교 국가였기 때문에 당시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사이렌 메트칼은 일명 엔테베 작전에 돌입,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도록 20m로 저공 비행하며 은밀히 착륙해서요. 이후 우간다군으로 위장해 공항에 진입했는데요. 신속한 행동력과 결단으로 전광석화처럼 테러범들을 제압, 대부분의 인질을 구하면서 비행기 착륙부터 테러범 소탕까지 단 90분 만에 임무 완수. 20세기 최다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정확히 스마트하네. 고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기술을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인질들을 구출한 거네요. 이번엔 앞서 소개한 이스라엘의 사이렌 메트칼을 비롯해 전 세계 특수부대들은 이 부대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 있는 원조 특수부대를 취재해왔습니다. 바로 Who Dares Wins,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영국 육군 공수특전단 SAS입니다. 1941년에 창설된 SAS는 적의 후방에 낙하산으로 침투하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1990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간전 등에 투입돼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요. 특히 1980년엔 런던에서 벌어진 주 영국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을 단 11분 만에 제압한 이 림로드 작전을 계기로 전 세계 대테러 작전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근데 SAS 되기도 진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프랑스도 보긴 했습니다만 진짜 강한 자들만 모였을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훈련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약 200명의 군인은 웨일즈에 위치한 브래콘 비콘스로 이동. 도착하면 해발 886m의 악명 높은 산봉우리 페이판을 약 30kg의 군장을 메고 행군해야 하고요. 페이판 등정이 끝나면 잠시 쉴 틈도 없이 이번엔 약 64km의 트레킹 코스를 나 홀로 나침반과 지도에 의지한 채 24시간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탈락한 사람 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뭐 저기서 탈락이에요, 다. 우린 갈 생각이 없어요. 예. 이번엔 정글입니다. 대박. 그것도 평균 온도 30도, 습도 97%인 말레이시아나 벨리즈의 정글에서 무려 6주간 4인 1조로 정글 생존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자, 이제부터 대답할 수 없습니다. 로 대답한다, 알겠나? S 생존, E 회피, R 저항, E 탈출. 이 시어 훈련의 일종인 ENE, 즉 회피 및 탈출 훈련을 일주일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쉽게 말해서 적에게 포로로 잡혔을 경우를 대비하는 실전 모의 훈련인데, 예를 들면 가상의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납치하고 감금하고 실제와 흡사한 강도의 유도 신문과 욕설과 협박을 반복합니다.
이때 병사들은 자신의 이름, 직급, 군 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로만 대답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훈련을 통과하면 당신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SAS 대원으로 합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가 SAS 출신입니다. 그래서 생존 왕이 되셨나 봐요. 그러네. 그러니까 막 먹을 거 없을 때 알아서 찾아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런 실전 훈련을 통해 길러진 게 아닌가 싶어요. 험난하고 거칠고 위험한 SAS 훈련을 보고 걱정하는 두 기자님 같은 분들에게 전직 SAS 교관은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SAS에 지원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전 안 갈게요. 만약에 두 기자님은 마라톤에 도전한다면 광활한 자연 속에서 짧게 뛰시겠어요? 아니면은 도심에서 오래 뛰시겠어요? 저는 지구력이 없으므로 어, 광활한 자연에서 짧게 뛰는 걸로. 굵고 짧게. 네. 저는 오늘 질문들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조심해서 오래 뛰겠습니다. 그 왜 그런 판단했죠?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 우리가 아는 그런 대자연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뭔가 더 이상한 곳으로 우리를 그러면 끌고 갈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는 올해는 어떤 올해일 것 같아요? 아까 막 한 달까지 나왔으니까 한 열흘? 얘기했죠? 올해라고요. 예. 자, 먼저 그러면 자연을 좋아하는 우리 한 기자님을 위해서 시원한 공기 마음껏 마시며 뛸 수 있는 마라톤 코스 짧은 거 추천해 드릴게요. 매년 2월마다 북아메리카 최북단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약 563km의 마라톤입니다. 이게 뭐가 짧아요? 아니 500km를 서울 부산보다 더 긴 데를 이게 짧다고요? 뭐가 짧아요? 알래스카 사이즈를 생각해봐요. 짧게 해드린 거야. 게다가 알래스카 엄청 추울 거 아니야. 말이 돼? 왜 차로 가도 몇 시간이야 도대체? 두 발로 달리기, 자전거 타기, 스키. 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앵커리지 나이코에서 맥그레스까지 야생 설원을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매년 50명 이상의 강한 자들이 참가, 허리까지 쌓인 눈길을 헤쳐가며 피부가 찢겨나갈 듯한 고통에 매서운 강풍에 맞서서 산맥과 얼어붙은 호수위를 달리고 또 달리는 겁니다. 저 셋 중엔 자전거가 낫긴 하겠어. 스키보다 저게 낫겠죠? 달리는 스키가 날 수도 있어요. 손 엄청 시릴걸? 스키가 날 수도 있어. 오케이, 고르셨고요. 그래요? 자, 세계에서 가장 긴 겨울 마라톤이다 보니 일반 마라톤과 달리 일주일에서 열흘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과 여벌옷, 물, 캠핑용품, 침낭 등 생존용품들을 각자 지참하셔야 되는데요. 가지고 다니는 짐도 무거운 데다가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30도의 혹하니 물까지 얼려버리기 때문에 수분 보충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땀은 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체온 조절을 아주 잘해줘야 됩니다. 땀이 얼어붙게 되면 체온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땀이 나지 않게 달리는 것도 강한 자들의 완주 포인트라고 합니다. 어떻게 땀이 나지 않게 달려요? 아니 진짜 추울 때 행군 같은 거 하면 자기 숨이 얼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이거 그래서 진짜 입 주변이 진짜 입 얼지. 주변 날아가거든 완전. 아니 근데 와 어떻게 땀이 안? 와. 자,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약 80km 지점마다 검문소가 존재. 이곳에서 짧게 잠을 청하거나 따뜻한 음식을 챙겨 먹고 장비를 다시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완주가 목표인 스트롱맨, 리얼 강한 자들은요.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는 밤에도 허허벌판 눈 위에 침낭을 깔고 야생 늑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쪽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약 563km 마라톤 완주에 성공한 사람들만이 도전할 수 있는 최고 극한의 코스. 약 1609km 마라톤 코스도 존재합니다. 최후의 800km는 자신이 휴대한 생존 장비로만 횡단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극한 오브 극한 레이스겠죠. 이거는 체력도 체력인데 정신력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그렇죠. 그런 대회인 것 같고. 자신과의 싸움이죠. 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고 네. 도심 쪽에도 나오면 도심. 저는 도심으로 갈게요. 도심은 그래도 네. 노숙은 안 할 거예요. 노숙은 안 하지 않느냐. 네. 제가 오래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오상진 기자를 위한 도심 속 마라톤 코스를 소개합니다. 일단 빌딩 숲으로 가득한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열리는 마라톤입니다. 뉴욕 좋죠. 뉴욕이에요. 커피도 있고 도넛도 있고. 그럼. 네, 거기 전철역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요. 자, 먼저 이 대회에 참가했던 한 마라토너의 소감부터 듣고 가시겠습니다.
참고로 마라톤 540회 참가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여태까지 마라톤 뭐 500번 넘게 하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 대회는 결승전을 통과하자마자 울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뭔데? 뭔데 이 500번이나 뛴 사람이 왜 울어요. 울어? 힘들어서 왜 울어? 이 마라톤 대회는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개최해 뉴욕 84번가 블록 하나 약 883m의 길을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짧은데? 아니 설명이 어. 도심 속에서 오래 뛴다며. 잘 설마 골라. 기어? 기어서. 물구나무 서서 가요? 자, 이 마라톤 대회가 힘들다고 소문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뉴욕 84번가 블록 하나 883m의 길을 한 번이 아니라 총 5,649번을 뱅글뱅글 돌아서 52일 안에 약 4,988km를 완주해야 하는 것이지요. 뉴욕 메라톤은 그냥 크게 돌면 되지 굳이 왜 저렇게 하냐고. 그럼 대서양 횡단하고 거리 비슷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달리면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마라톤 대회 일명 자기 초월 레이스는요. 그냥 주야장천 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춥진 않으니까 달릴만 한 거 아니야? 생각하셨다면 절대 네버 큰 오산입니다. 참가자들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달릴 수가 있는데요. 마라톤 코스는 교통이 잘 통제된 도로가 아닌 인도. 출퇴근하는 직장인,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마트에서 장보고 나오는 시민들 사이에서 요리조리 피해가며 달려야 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도 푹푹 찌는 폭염이 찾아와도 그저 뉴욕 84번지 블록 하나만 다시 돌고 이러다가 건물에 있는 벽돌 숲까지 다 외우겠네. 무엇보다 매일 똑같은 길거리를 보며 뛰는 지루함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와, 저거는 정말 뛰다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진짜 들겠다. 현자타임 올 것 같은 게 다른 사람 편안하게 일상을 즐기는 네. 사이에 난 저거를 계속 5,000번을 뛰어야 되는 거잖아. 정든다니까요. 이 마라톤 대회는 안전을 위해 100km 이상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출전 이력이 있는 베테랑 마라토너들만 출전 가능. 그럼 불구하고 지난 25년간 이 대회 완주자는 단 49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와, 내가 봤을 때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겨워서 그만둔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사람 심리가. 대자연과 도심에서 열리는 극한의 마라톤 대회. 여러분은 어떤 마라톤 대회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강한 자들은 전 세계 국방력 1위 미국에서도 탑 티어 부대로 꼽히는 미 해군 대테러 특수부대 대부그루입니다. 티어 1, 2, 3급으로 구분되는 미 특수전 부대 최상급 티어 1부대로 최정예 오브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국방비가 1,000조인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1,000조국. 근데 여기서도 이 국방력 최고 수준인 미국에서 탑티어 부대라고 하니까 벌써 압도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국의 강한 자 중에 강한 자들만 모인다는 미 해군 엘리트 특수부대죠. 지옥의 관문을 뚫고 살아남은 상위 1%의 네이비실 중에서도 엄선된 요원들로 구성된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이비실은 뭐 최정예 해군 특수부대잖아요. 그 안에서도 엄선해서 요원을 구성한 부대라니까 뭐 그 위력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네요. 이 대부그루는 선발 과정만 약 8개월, 비밀 작전팀인 만큼 병력의 실제 규모와 훈련 과정에 대해 자세히 공개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소개됐던 특수부대들이 하는 모든 훈련은 전부 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육해공을 넘나드는 전천후 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적을 따돌리는 특수 운전술, 잠수 기술, 극한의 생존술 등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훈련은 물론 체력부터 지적 능력, 심리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고요. 선발된 이후에도 무술, 저격술과 폭파술, 10,000m가량의 고공에서 자유 강하 후 목표물에 침투하는 기술 등 각종 훈련을 통해 전사 중의 전사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정예 오브 정예 부대네요, 진짜.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전 세계 다양한 작전에 투입이 돼 있고요. 그러면 대부그루는 그 중에서도 또
또 특수한 임무를 또 맡았을 것 같아요. 1980년에 창설돼서 대테러전,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확산 차단,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질 구출 작전 등 고도의 기밀성과 위험성이 큰 비밀 작전에 전문적으로 투입된 대북으로는 2011년 9.11 테러를 주도한 국제 테러 단체 알카에다의 창설자 오사마 빈 라덴을 단 40분 만에 사살하면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뿐만 아니라 1990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간전, 2009년 머스크 엘라바마호 인질 구출 작전 등 미군의 주요 작전마다 빠지지 않고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또 가장 큰 작전마다 투입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뭐 그들의 위력을 결과로서 증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네. 지금까지 강한 자 중에 강한 자, 미국의 최고 전략 자산 대북으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은 부대, 시가전 최강인 죽음의 분대. 이처럼 무시무시한 타이틀을 소유한 특수부대의 정체는 바로 브라질의 특수경찰대대 보피입니다. 보피가 지키는 지역은요, 브라질 최대 빈민가인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 그런데 이곳은 단순 빈민촌이 아닙니다. 파벨라에선 대통령보다 카르텔 두목이 더 막강하다고요. 파벨라 지역은요, 오래전부터 마약 카르텔이 장악, 마약 밀매뿐 아니라 매춘과 강도, 살인 등 각종 흉악 범죄가 빈번한 최악의 우범 지역인데요. 보피는 이 마약 카르텔의 본거지인 파벨라에서 매일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우와, 여긴 진짜 실전이구나. 실제 제가 리우에 갔었는데 네네. 진짜 저녁마다 총격전이 벌어져요. 그래, 소리가 납니다. 그게 바로 이 부대입니다. 매일매일 실전인 거죠. 자, 마약 카르텔 조직원 수백 명은요, 소총과 기관총, 로켓포 등으로 중무장한 상태입니다. 거의 한 국가의 부대, 반군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이 같은 중화기로 대항하는데요. 단순 위협이 아닙니다. 실제로 카르텔 소탕 작전 중 경찰들이 사망. 게다가 2009년엔 마약 카르텔이 로켓포로 경찰 헬기를 격추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야, 와, 헬기를 격추하는 거는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조폭이랑은 다르네요. 아유, 조폭이 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말이 마약 카르텔이지 그냥 작은 반군 정도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군대예요, 군대. 자, 그래서 보피의 모토는 죽음에 대한 승리. 사소한 실수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 당국은 고도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만을 선별한 특수부대 보피를 투입,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화기로 무장한 마약 카르텔을 상대하기 위해서 보피 대원들 역시 중무장. 카르텔 소탕 작전 중에는 실제로 총성이 오가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보피. 그 결과 2017년 보피는 악명 높은 리우의 마약왕 다실바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어떻게 잡았네요. 진짜 그 매일매일 들리는 총소리를 들으면서 야, 여긴 정말 전쟁터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 저기에 반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있는 거잖아요. 시가지니까. 네네. 그러면 뭐 당연히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 목숨을 지켜야 되는데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생각해야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지. 그치. 그 조직들은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무조건 닭공이고 산업재해 들어오면 쏘는 건데 여기는 시민까지 보호해 가면서 이들도 상대해야 그렇지. 되니까. 인질극도 많이 벌일 거고. 자, 일반 경찰은 우습게 본다는 파벨라의 마약 카르텔도요. 해골 무늬가 보이면 일단 숨어. 걔네가 바로 보피야. 나이프 인 더 스컬. 확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죽음의 분대. 시가전 최강의 부대인 보피만큼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